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 가장 끔찍한 배신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자입니다. 올해 67이고 젊은 시절엔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시장 근처에서 작은 옷수선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22의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20번도 넘게 밤을 새웠고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반창고 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하다가 40 중반에 부도가 났고 그 뒤로 집을 나가 연락만 가끔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은 안 했지만 저는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호는 공부를 잘했고 저는 그 아이만큼은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28배 공무원 시험에 붙었습니다. 구청 9급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전화를 받던 순간 저는 봉제 공장 휴게실에서 그만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언니들이 놀라서 물을 떠다 줬지만 저는 한참을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거 이제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지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알바를 해가며 학원비도 스스로 벌었습니다. 저는 그저 밥값과 월세만 대줬을 뿐인데 그 아이는 늘 미안해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지호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제 통장으로 30만 원씩 넣어줬고 명절 때마다 반찬을 사들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서 종합검진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식 잘 뒀네요 하며 웃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공장 그만두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30 즈음 지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봉제 일을 그만두고 시장 근처에서 옷수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밤을 새우지 않아도 됐고 허리도 덜 아팠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지호가 32이 되던 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 서연이에요. 처음 본 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키가 크고 화장이 진했으며 말을 참 빠르고 잘했습니다. 옷차림도 화려했고 가방도 비싸 보였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배서연이라고 해요. 부동산이랑 재무상담, 보험 쪽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서연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이 거칠까봐 잠깐 망설이다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서연의 손은 부드러웠고 손톱은 반짝였습니다. 지호 오빠가 어머니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죠?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지.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부모님 없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서연은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말투가 마치 누군가를 평가하듯 느껴졌고 눈빛은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서연은 계속 부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 동네 집값도 오르고 있어요. 재개발 소문 들으셨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어머니 집 있으세요? 응, 작은 거 하나 있어. 혹시 전세 놓으세요? 아니면 본인이 사세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10년 전에 힘들게 샀지. 서연의 눈빛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본인 집 있으신 분들 많지 않은데.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칭찬 같았지만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축의금을 100만 원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옷수선을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서연의 친정 쪽 하객들은 화려했습니다. 옷도 말투도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저는 시장 언니들 몇 명과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릴 때 저는 또 울었습니다. 지호는 양복을 입고 서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엄마 고생 끝이에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패백 때 지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연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할게요. 그날 저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고 서연도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다음에 뵐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바빠서요 하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날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내일 올 거지? 엄마 죄송한데 이번엔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서연이가 일이 있대요. 명절에 집 보러 오는 손님들이 많다고. 명절인데 일을 해? 요즘 부동산 일이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 네, 엄마. 송편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 언니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이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요즘 애들이 다 바쁘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할인이었습니다. 엄마 딸 낳았어요. 지호가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기뻐서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정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산후조리원 갈 거예요. 산후조리원? 그게 뭐야? 요즘은 다 가요. 거기서 관리받으면 회복이 빨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땐 봉제 공장 기숙사에서 사흘 쉬고 다시 일했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산후조리원에서 다 해줘요. 서연의 친정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자 씨 요즘은 이런 게 다 전문적으로 돼 있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를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쥐었을 때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쁘다, 우리 손녀. 엄마 자주 보러 오세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가 돌이 되던 날 저는 조촐한 돌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렸고 친척과 친구들만 왔습니다. 저는 할인이에게 줄 금반지를 준비했습니다. 시장 언니가 소개해준 귀금속 가게에서 샀는데 3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서연이 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손녀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어머니 형편에. 서연의 말투가 묘했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저는 할인이를 안아봤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 할머니가 예쁜 거 많이 만들어줄게. 그때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할인이 재우려고 하는데 제가 안을게요. 아, 그래. 저는 아이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휙 돌아섰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쌀쌀한 느낌이었습니다. 할인이가 3살이 됐을 때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지호야, 할인이 보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엄마 요즘 서연이가 좀 바빠서요. 바쁘면 내가 할인이만 데리고 나올게. 그것도 좀 서연이가 아이 데리고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할머니가 보는데 뭐가 문제야?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애가 예민해서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했지만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인이가 4살 때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할인이 손을 잡고 마트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할인아, 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인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서연이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할인아 빨리 가자. 엄마 바빠. 엄마,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면 안 돼? 다음에 지금은 안 돼. 서연은 제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지나갔습니다. 할인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서연은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인이가 5살이 되던 어느 날 우연히 집 앞에서 할인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할인아, 너 왜 혼자 있어? 엄마가 잠깐 일 보러 갔어요.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요. 할머니, 저 목말라요. 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주고 과자도 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할인이가 구석에 놓인 재봉틀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옛날에 쓰던 거야. 옷 만드는 기계야. 와, 신기해요. 할머니가 너 예쁜 거 만들어줄까? 네, 저는 1,000조각을 꺼내 간단한 헤어핀을 만들어줬습니다. 할인이는 그걸 머리에 꽂고 거울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이거 정말 예뻐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할인아 여기 있었어? 엄마, 할머니가 이거 만들어줬어요. 할인이가 헤어핀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전화 한 통 주시지 그러셨어요. 아이가 혼자 있길래 그냥 데려왔어. 그래도 연락은 해주셔야죠.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아 가자. 엄마, 조금만 더 있다 갈래요? 안 돼. 엄마 바빠. 서연은 아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인이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할인이가 마시다 만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인이가 작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치원에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인이가. 편지 안에는 작은 종이 접기 하트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열쇠고리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곰돌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이고 열쇠고리는 제 열쇠에 달았습니다. 할인이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제일 소중했습니다. 할인이가 6살이 되던 해 지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약간 상기돼 있었고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서연이가 요즘 부동산 일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투자?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아요. 엄마 집도 잘만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 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팔자는 게 아니고요.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남기고 엄마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는 거죠. 난 이 집이 좋은데. 엄마, 저도 엄마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안 움직이면 나중에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요. 지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서연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빚지는 게 싫어. 평생 남한테 빚지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대출을 받고 싶지 않아. 엄마, 이건 빚이 아니라 투자예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난 잘 모르겠다. 지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 지호는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지호와 서연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려고요.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 집 말이에요. 서연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비닐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대출 관련 서류예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요. 왜 내 명의로? 어머니 명의가 조건이 좋아요. 이자도 낮고 한도도 높아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난 싫다고 했잖아. 어머니, 서연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집 한 채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미덕이었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도 난 이 집이 좋아. 어머니 이 집은 단순한 투자 수단으로 쓰셔야지 정 붙이고 사실 집이 아니에요. 서연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지금 안 하면 후회하실 거예요. 난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노후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연이가 전문가니까요. 지호야, 엄마는 이대로 살고 싶어.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지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고집이 아니야. 이게 내 집이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더 가치 있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줘. 오늘은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저희도 어머니 노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일어났습니다. 지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 서연이 분홍색 비닐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지호는 문 앞에서 한 번 저를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서연이 두고 간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서연 부동산 재무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할인이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편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열쇠고리에 달린 작은 곰돌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이자 고객님 담보대출 이자 입금이 최근 2달 연체돼서요. 혹시 계좌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대출요? 전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시면 서류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담보대출이 작년에 실행됐거든요. 뭐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은행 가도 될까요? 네,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장 외투를 걸치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고객님 명의로 된 대출이에요. 작년 가을에 실행됐네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고객님 집을 담보로 잡았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서류에 고객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 가을 지호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엄마, 재산세 감면 신청 서류 좀 도장 찍어주세요. 재산세 감면? 네, 어르신들 세금 혜택 받는 거예요. 구청에서 신청하라고 해서요. 그래. 저는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믿었던 겁니다. 이건 제가 모르고 찍은 거예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계약이에요.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매달 이자를 내셔야 하는데 2달째 연체됐어요. 이대로 가면 연체 이자까지 붙어서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대출금을 갚으시거나 최소한 이자라도 계속 내셔야죠.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이라니. 그리고 고객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대출금을 쓰신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명의 도용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로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은행에서 전화 왔어.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그거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너 작년에 재산세 감면 서류라고 했잖아. 그게 대출 서류였어?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을 어떻게 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엄마, 그건 제가 투자하려고 쓴 거예요. 투자? 내 집을 담보로? 엄마, 곧 갚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벌써 2달째 이자도 안 냈다며? 엄마, 지금 좀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지호야, 엄마가 평생 뭐 하나 제대로 가져본 게 이 집뿐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걸 가지고 이런 짓을 해?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어떻게 해결해? 넌 지금 이자도 못 내고 있잖아. 엄마,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호와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서연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을 어떻게 해? 내 집이 날아갈 판인데. 어머니 그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은행 직원이 그러던데 이자 안 내면 연체 이자 붙고 나중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어머니 저희가 이자는 낼게요.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서연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늦었을 뿐? 2달이나 밀렸잖아. 어머니 지금 투자한 게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곧 수익이 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무슨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이요 좋은 땅을 샀어요. 개발 예정 지역이라 금방 오를 거예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저도 이 일로 신용이 많이 나빠졌어요. 다른 데서도 빚이 있고 친정 쪽에서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이 땅만 잘 정리되면 저도 숨 좀 쉬고 어머니도 원금 챙길 수 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희 사정이 어려우면 내 집을 담보로 잡아도 돼? 어머니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죠. 도와? 이게 돕는 거야? 저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 눈을 믿으라고? 지금 내 집이 위험한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옛날 생각만 하세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손해예요. 어머니 집 같은 건 투자 수단으로 쓰셔야지 그냥 묵혀두면 뭐해요? 투자 수단?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야. 봉제 공장에서 15년을 서서 일하고 시장에서 밤늦게까지 밥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더 가치 있게 만들자는 거잖아요. 같이? 이미 내게는 제일 소중한 거야. 어머니, 지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노후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이대로 있으면 엄마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없어도 돼. 난 이 집만 있으면 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집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가 어떻게든 이자 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기다리면 되는데? 한 석 달만요. 그 땅이 개발 확정 나면 바로 팔 수 있어요. 석 달. 그때까지 이자는 누가 내? 저희가 낼게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낼 수 있어? 네. 어머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연은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알았어. 석 달만 기다릴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 두 사람이 나가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시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옷을 가져오면 바지단을 줄이고 지퍼를 갈고 단추를 달았습니다. 이자 씨, 이거 급한데 내일까지 될까요? 네,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요즘 이렇게 정성껏 하는 집이 없어서 말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켜두고 뉴스를 봤습니다. 부동산 뉴스가 나왔습니다. 땅값이 떨어지고 투자 사기가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석 달 지났어. 어떻게 됐어?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뭐, 또 기다리라고? 개발 확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자는? 이자는 내고 있어? 엄마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 형편이 어렵다고? 그럼 내 집은 어떻게 되는데? 엄마 제발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참을 수가 없어. 당장 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지호만 왔습니다. 서연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바빠서 못 왔어요. 바빠? 이게 바쁘다고 안 올 일이야?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호야, 대출금 언제 갚을 건데? 엄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투자한 땅이 개발 취소됐어요. 뭐, 개발 예정 지역이었는데 환경 문제로 취소됐어요. 그럼 돈은? 5천만 원은 어떻게 돼? 그 땅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나도 서연이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 와버려서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왜 말렸어야지. 엄마, 서연이가 자꾸 친정에 돈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투자만 성공하면 우리도 좀 살 수 있다고 해서요. 그래서 엄마 집을 건 거야?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집이 날아갈 판이라고.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어떻게 안 울어? 평생 모은 게 이 집 하나뿐인데 그게 날아간다는데 어떻게 안 울어?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으로 갔습니다. 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언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 투자가 실패한 것, 이자를 못 내고 있다는 것.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사실이야. 이자야, 그거 명예 도용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경찰에 내 아들을 아들이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돼. 이건 범죄야. 하지만 손녀도 있고 손녀가 뭐 어때? 내 집이 먼저야. 시장 언니는 화를 냈습니다. 이자야, 정신 차려. 이대로 있으면 진짜 집 잃어.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변호사라도 만나봐. 법률 상담 받아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예도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라서 복잡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잡한데요? 아드님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기죄나 명예도용으로요. 그럼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하면 다르지만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대출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어머니 집이 위험합니다. 은행은 계속 이자를 받아야 하니까 결국 담보를 처분할 거예요. 담보 처분이요? 집을 경매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이자를 내시거나 아니면 대출금을 갚으셔야 해요.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시거나요. 법적 조치는 뭐예요? 아드님을 고소하시는 거죠. 당시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거나 속여서 서명 날인을 받았다면 사기와 명예도용에 준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도용이 인정돼서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 우리 아들이 어머니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드님을 지키실 건지 집을 지키실 건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이자 고객님, 이자가 6달 연체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에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경매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요. 최종 통보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할인이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편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은행에서 다음 달에 경매 넘긴다고 했어.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는 무슨, 넌 지금까지 뭐 했어? 엄마, 제발 조금만 더. 더는 못 기다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엄마, 넌 엄마를 배신했어. 엄마가 평생 모은 걸 가지고 도박을 했어.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야? 내 이름 몰래 쓰고 내 집을 담보로 잡고 그러고도 지금까지 이자 한 번 제대로 안 냈잖아.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솔직히 그때 도장 받을 때 양심에 걸렸어요. 근데 서연이가 괜찮다고 해서 제가 겁이 났어요. 서연이 말 안 들으면 집안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당장 서연이랑 같이 와. 엄마가 할 말 있어. 알겠어요. 그날 저녁 지호와 서연이 함께 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을 담보로 투자하더니 실패했잖아. 그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투자라는 게 원래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그 리스크를 왜 내가 져야 해? 어머니 명의로 대출 받았으니까요. 서연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건 너희가 속여서 받은 거잖아. 속인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서류를 잘 안 보신 거죠. 저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야? 어머니,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사람으로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감정적? 내 집이 날아가는데 감정적이지 않으면 어떡해?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너 양심이 없니?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죠. 도와? 이게 돕는 거야? 내 집을 빼앗아 가는 게 빼앗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갚을게요. 언제 갚을 건데?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이미 다 줬어. 3달 기다렸고 또 3개월 기다렸어. 그동안 넌 뭐 했어?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호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고? 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가줘. 다신 오지 마. 엄마, 나가라고 했어.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지호는 문 앞에서 한 번 저를 돌아봤지만 결국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들을 고소하려고요. 어머니, 정말 그러시겠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명예도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며칠 뒤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 집을 지켜야 하니까. 엄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넌 지금까지 뭐 했어? 이자 한 번 제대로 안 냈잖아. 엄마, 저 공무원 잘릴 수도 있어요. 할인이는 어떡하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더 이상 말하지 마. 엄마는 이미 결심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할인이의 편지를 떼어냈습니다.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열쇠고리에 달린 곰돌이도 떼어내서 같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손으로 제 마음을 잠그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녀도 볼 수 없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평생 모아서 산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집을.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을 제 손으로 고소한 지 2달,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애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진술서를 쓰러 갔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김희자 씨, 대출 서류에 서명할 때 내용을 설명 들으셨나요? 아니요. 아들이 재산세 감면 서류라고 해서 그냥 도장 찍었어요. 그럼 대출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는 거죠? 네.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 와서 알았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지호를 마주쳤습니다. 엄마, 지호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검찰에서 명예도용과 사기 혐의로 기소 의견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아드님 쪽에서 합의를 요청했어요. 합의요? 네.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 어머니 집 담보는 풀어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합의하면 우리 아들은 처벌 안 받나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합의가 됐다는 게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가 결정하셔야 해요. 합의할 건지 재판까지 갈 건지.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갔습니다. 합의하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첫째, 집 담보는 반드시 풀 것. 둘째, 빌린 돈은 끝까지 책임지고 갚을 것. 셋째, 다시는 제 이름으로 어떤 서류도 만들지 않을 것.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은 꼭 지키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합의서에 명확히 적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제가 알고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장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자야, 들었어? 뭘? 그 며느리 말이야. 결국 재판까지 갔대. TV 뉴스 하단에 이름 나올 정도로 크게 터졌다던데. 그래요? 응. 피해자가 엄청 많았나 봐. 근데 너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갈 때까지 갔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장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자야, 너 잘했어. 고마워요, 언니. 며칠 뒤 지호가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지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까맣게 탔고 눈 아래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말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호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래. 저 서연이랑 헤어졌어요. 저는 놀라서 지호를 봤습니다. 이혼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협의이혼 진행 중이에요. 왜? 서연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제가 공무원 징계받고 사건 터지니까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대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서연이가 다른 데도 사기를 쳤어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친정에도 거짓말했고 투자자들한테도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서연이는 지금 다른 사건으로도 조사받고 있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인이는 제가 데리고 있어요. 그래. 근데 제가 일을 해야 해서 할인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할인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도요. 저는 한참을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호야, 네, 엄마. 넌 아직도 모르는 것 같구나. 뭐가요? 내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넌 엄마를 믿었어. 그 믿음을 배신했어. 엄마, 그런데 지금 와서 할인이 봐달라고? 내가 감당 못하니까 엄마한테 떠넘기는 거야? 지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할인이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이 어디 있어? 차에 있어요. 데리고 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지호가 할인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인이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할인이. 할인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는 예전보다 조금 컸지만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저는 할인이를 안고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할머니 눈에 뭐 들어갔나 봐. 할인이가 제 뺨을 손으로 닦아줬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저는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인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일 구하고 집 정리하면 다시 데려갈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요. 아니, 1년은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할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할인이는 내가 볼게.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긴. 손녀니까 보는 거야. 저는 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호야, 할인이는 내가 키울게. 하지만 너는 따로 살아. 네? 이 집은 이제 할인이랑 나를 위한 집이야. 내가 아니고. 엄마, 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할인이 보러 오는 건 괜찮아. 하지만 이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은 하지 마. 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할인이가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바빠서 못 와. 당분간 할머니랑 살 거야. 할머니랑 사는 거 좋아요.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그래. 왜? 할머니는 따뜻해요. 엄마는 항상 전화만 하고 할머니는 안아줘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안아줄게. 진짜요? 그럼. 할인이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합의가 완료됐어요. 집 담보는 이번 주 안에 풀릴 거예요. 그럼 대출금은요? 아드님이 5년 동안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매달 80만 원씩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드님은 기소유예 처분받았어요. 합의가 됐고 초범이라서요. 공무원은요? 징계는 받았지만 해임까지는 안 갔어요. 정직 3개월이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이자 고객님, 담보대출이 해지됐습니다. 집 담보가 풀렸어요. 정말요? 네. 확인하시겠어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담보 해지됐어요. 서류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집이라는 게 실감 났습니다. 내 집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웃고 있어요. 할머니가 웃었어? 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거요. 할머니가 만드는 건 맛없는데? 아니에요. 맛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할인이가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줄까요? 그래, 상 차려줄래? 네, 할인이가 식탁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하나씩 놓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유치원 가요? 그럼, 가야지.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뭘? 할머니랑 산다고요. 우리 할머니 제일 좋다고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또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할인이를 보러 왔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할인이 잘 지내죠? 그래. 잘 지내. 제가 뭐 사다 드릴까요? 괜찮아.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지호가 봉투를 하나 놓고 갔습니다. 엄마, 이거 생활비예요. 됐어. 가져가. 엄마, 제발 받아주세요. 이거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내 돈 필요 없어. 내가 할 일은 내 인생 제대로 사는 거야. 엄마, 할인이 양육비는 내가 따로 통장 만들어서 넣어. 엄마한테 주지 말고. 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할인이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할인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갔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잖아. 친구들이 저 좋아할까요? 당연하지. 우리 할인이 착한데. 할인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친구도 많이 사귈 거예요. 그럼 됐다. 저는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뭐야? 우리 집이요. 그림에는 작은 집과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할머니고, 이게 나예요. 예쁘다. 할머니, 저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럼.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진짜요? 그럼.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예전에 할인이가 보낸 편지 자리에 밤에 잠들기 전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 아니요, 같이 사는 거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할인아, 아빠는 따로 살 거야. 왜요? 아빠는 아빠 일이 있고 할머니는 할인이 돌봐야 하니까.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저는 놀라서 할인이를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인아, 아빠는 실수를 했어. 큰 실수를.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할인이 아빠야. 할머니는 아빠 미워해요? 미워하지는 않아. 그냥 거리를 두는 거야. 거리요? 응. 너무 가까우면 다칠 수 있으니까 조금 멀리서 보는 거야.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도 할인이가 좋아. 저는 아이를 꽉 안아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할인이와 놀아주고 저녁을 같이 먹고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집을 구했어요. 그래, 내 작은 원룸인데요.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잘했다. 엄마, 할인이는 계속 엄마가 키워주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인이는 내가 키울게. 넌 내 인생이나 잘 살아. 고맙습니다, 엄마. 지호야, 네, 엄마. 넌 다시는 누구를 속이지 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엄마. 명심할게요. 지호는 제 앞에서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호가 돌아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시장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자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할인이는? 학교 갔어. 그래. 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맨날 시무룩했는데 요즘은 웃는 얼굴이네. 저는 웃었습니다.
손녀 키우니까 좋아. 그래도 힘들잖아. 나이도 있는데. 괜찮아. 이제 내 집도 지켰고, 손녀도 있고, 이 정도면 됐어. 시장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자야, 너 잘 견뎠어. 진짜 대단해.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그래도 이겨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구석에 놓인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재봉틀이었습니다. 천을 꺼내서 할인이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예전에 아들 옷 만들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옷을 다 만들고 할인이 방에 가서 조심스럽게 옷을 걸어뒀습니다. 내일 아침 할인이가 깨면 놀랄 얼굴이 벌써 그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그래. 와, 진짜 예뻐요. 할인이가 옷을 입어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인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저는 아이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더 만들어줄까? 네, 엄청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미움이 제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집을 지켰고 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 제 인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이 집에서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곰돌이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열쇠고리를 보니 예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쇠고리를 다시 제 열쇠에 달았습니다. 이건 할인이가 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할인이는 제 옆에 있으니까요.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마음에서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할인이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늦게 배운 거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김희자로 늙어가도 되겠다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마음속에서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참 괜찮았습니다.